선거법과 관련해서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박희승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한다는 겁니다. 피선거권 박탈 그리고 당선 무효 기준을 벌금 100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2건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부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만나보시죠. 11월 14일과 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그 당일날 발의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야 법안이 통과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꼼수 법안입니다.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임을 밝혀둡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만약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저 개정안대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어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법의 취지가 이렇다 이러면서 또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게요, 어떻게 되냐면 그 법률 용어로 면소가 됩니다. 예. 면소가 되면 그건 사면되는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저 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죄,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잖아요. 그게 삭제가 돼버리면은 처벌 근거가 없어집니다. 처벌 근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을 이제 1000만 원으로 올리면 당선 무효용의 기준이 10배나 이제 더 까다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 법률로 성립이 되는 순간 사면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살아납니다. 면소가 돼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이 법안을 판사 출신의 박희승 의원이 냈다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곳이 이재명 일인을 위한 그냥 사당이다. 예, 이겁니다. 오늘 변호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팩트 체크가 좀 쉽진 않은데 신지호 의원님. 근데 네, 지금 제가 이게 여러 법률가로부터 예. 다 해석을 받아갖고 나온 건데 면소라는 게 있어요. 면소는 사면하고 똑같아요. 예, 이 법안이 이제 법률로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성립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살아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죠. 왜냐하면 신법이 나와도 다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로 소급 적용되는지 이 얘기는 원래 일반법에는 적용되지 않잖아요. 근데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예, 면소라고 면소가 하는 게 된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박성민 최고님. 이재명 대표가 최근 서면 축사에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했잖아요.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좀 시기가 묘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계속 논란이 되는 그 축사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작성이 돼서 건네졌던 축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끼워 맞추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면소 판결을 노리고 이런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이 법안을 발의한 그 박희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와도 상의한 바가 없고 오래전부터 준비한 법안이다라고 반드시 못을 이미 박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부칙에 뭐가 있냐면 법 시행 전 위반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보통 법안들이 새로 이제 발의가 됐을 때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급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이제 부칙을 넣거나 따로 합의를 거쳐서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형을 좀 낮추려는 어떤 시도가 아니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이나 의심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네. 마치 이게 통과가 되면 소급 적용에 대해서 다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 법안의 부칙 내용으로 봐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래도 뭐 신 부총님께서 자문을 받아보셨다고 하니까요. 이게 소급 적용이 아니라 면소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답을 하지 않았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중대재해법 완화한다 그래요? 왜 그렇게 멋대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요? 좀만 더 빨리 갈게요. 좀만 더 빨리 갈게요. 여권에서는 이 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도핑 테스트에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반응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런 비리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이 너무 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올림픽에 나가고 싶지만 이미 국내에서 도핑 테스트에 걸린 거예요. 예. 이 도핑 테스트에 걸린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올림픽에 보내서 메달을 따게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전략적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연히 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 1심과 맞물렸을 뿐이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위인 설법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당연하죠.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예. 예전부터 좀 과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 최 의원님. 올림픽에 나가길 희망하는 선수가 지금 도핑 테스트에 걸린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런 비유도 나왔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과는 전혀 무관한 움직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은 왜 이렇게 우연이 많나요? 뭔가 벌어지면 다 그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연치고는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 일생을 우연으로만 놓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궤적이 우연과 일치하는 거예요. 자, 우연도 그것이 다 말하자면은 일종의 자꾸 반복되거나 자꾸 확산되면 그게 다 필연이거나 혹은 과거에 준비됐던 것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내놓을지 궁금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그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를 끌어안고 보호하려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상황이 급하게지잖아요. 그러면 걸림돌부터 치우자고 하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저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얘기가 저는 의심이 들고요.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놓인 7개 허들, 뭐 지금 5개 사실 사법 허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조만간 7개 허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7개 허들을 넣고 100m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100m 가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집니다. 근데 이걸 지금 현재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아까 집단 극화란 말을 썼는데 뭐냐면 그동안 사실 이재명 대표를 주변에 갖고 있는 그 이른바 그 강성 지지층 혹은 이번에 비명 행사를 통해서 당을 친명으로 재편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열성 팬덤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으니까 사생 팬덤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사생 팬덤이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 도의 게임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에 이게 주장은 난무할 수 있으나 어느 순간 우리가 법리가 증거 앞에 겸허해지는 것처럼 역사적 사실 앞에는 아마 모든 것이 되돌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멀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마지막에 저런 배타적 에너지가 분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